네, 시장에서 몇몇 종목도 이렇게 빨간데 지수 움직임은 여전히 파랗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의 시총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덜고 가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오히려 사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두 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박정식 대표,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의 하락 탓은 2차 전지라고만 보기에는 반도체 소부장도 좀 낙폭이 크고요. 네. 바이오 안에서도 몇몇 종목을 빼고서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가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피치사의 시종 등급 하락, 거기에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또 강했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에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견고하게 출발을 했지만 네. 2차 전지의 투심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반감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일정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제 심리가 굉장히 또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보니 그에 따른 이제 노이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제 이 수급의 공백 그 자리에 뭐 제약바이오주라든지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좀 채워지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지수 하락 대비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저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힘드시겠죠. 지치시겠지만 그 외에 또 종목군들은 그래도 저는 좋은 괜찮은 모습도 보이는 쪽들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들어보기 앞서 박정식 대표님이 7월 3일 딱 한 달 전쯤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이거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KN소를 당시에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게 또 오래된 종목이긴 한데 100%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나 계속 들고 가는 분들을 위해 좀 리뷰해 볼게요. 네, KN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관련으로 일단 언급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이제 KN솔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이제 세력들이 좀 주가 작업을 해주면서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단기적 매도 관점으로 한번 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부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19,000원 정도 또는 이제 15,000원 정도 선에서는 다시금 또 기술적 재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재매수 관점으로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익 실현하겠다. 그러면 오늘 대표에서 대신해서 어떤 종목을 공개해 볼지요. 두 분이 선택한 마감이 산다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요. 두산테스나와 심택, 둘 다 반도체로 엮이긴 했어요. 두산테스나 심택. 그리고 그 안에서 심택의 경우에는 요즘 좀 그러시네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심택 다 좀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종목 갖고 오시네요. 일단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것은 2차 전지 쪽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가격 변동성을 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되 그러시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반도체 IT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실적의 회복세를 좀 나타내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굉장히 또 많은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자 폭이 좀 축소했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반기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기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나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이 재무제표에 이제 녹아든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올해 2분기에 좀 많이 팔아서 재고 수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고 하니 이 부분이 당연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 대비 저는 그래도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심택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돼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략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그래도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네. 몇 없는 반도체 중에 하나기도 해요.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실적이 이제 나빠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전 수준까지는 우선은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심택이 5만 원 간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기존에 원래 이제 보여줬던 것만큼의 이 매출만 기록한다면 저는 5만 원까지 이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는 한번 이게 이 심택이라는 기업에 자금이 묶이면 네. 또 굉장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32,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가 이제 제시 드릴 건데 3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은 사실 뭐 한 종목만 너무 바라보는 것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도 중요하다. 32,000원 강조해 드렸습니다. 심택이었고요. 이번에는 두산 테스나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는 두산 테스나가 진짜 거의 뭐 반도체 안에서 대장 역할도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왜 이렇게 소외를 받았는가? 그렇죠. 좀 많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전년 대비 지금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 모습인데, 일단 이 두산 테스나가 이렇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은 반도체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현재는 이제 전기전자, 이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부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인공지능 시대의 빠른 확산으로 원래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다소 좀 주춤했었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적층 D램, 이 HBM이 최근에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또 많이 몰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또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또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도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한 45,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4,500원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좀 그 밑으로 조금 손절가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43,500원 정도 다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43,500원으로 살짝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시장 분위기 볼까요? 두산 테스나는 지금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달리 양시장의 경우에는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닥이 2.14% 급락하고 있습니다. OX 종목으로도 빠르게 볼게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랑 기아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인데 현대차가 뭐 전기차 부품 감산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전장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약간의 재고 조정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같이 하락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원래 2분기 실적으로 기대했던 게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그쵸?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일단 뭐 자동차 업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벽하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그로 인한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공존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아무래도 이제 감산 이슈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2분기까지 최대 실적을 냈지만 3분기에는 다소 주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 투심이 좀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화신이라든지 뭐 서현이야 이러한 기업들이 워낙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보였던 위치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오늘의 조정을 또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또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에게는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기회다라고 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뉴스 때문에 일단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은 3분기 실적 전까지는 어떤 뭐 특별한 재료, 특별한 뉴스 없이는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한 또 반등세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뭐 HL 만도를 포함해서 성우하이텍, 현대위아까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최근에 분위기 타고 있는 정유주들, 유가가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뿐 아니라 유가 관련한 정유 ETF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수 대표님?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유가가 대략 한 68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8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또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 유가의 차익 매물이 또 강력하게 나오고 좀 밀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최근 근월물 기준으로 한 82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 ETF를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추후 다시 한번 또 유가가 한 70달러나 68달러 정도 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때 재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유가를 이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죠. 100만 배럴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하겠다. 자, 이 이슈로 지금 80달러 선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 약발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매도하다. 혹시 김태성 본부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일단 뭐 저도 정유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단 이 WTI 유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커플링돼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일단 구조적으로 더 크게 이제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유주만 놓고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둬야 될 섹터가 너무 많다라는 관점에서 뭐 SOE를 비롯한 뭐 정제 마진에 대해서 제가 뭐 불신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들 종목군들보다 지금 챙겨가야 할 저는 섹터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는 지금의 시세를 이용해서 이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O가 아닌 X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는 상승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신규로 이제 공격적인 접근은 저는 조금 부담이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저는 이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모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더 상승할 것 같긴 한데 굳이 이 섹터 외에도 맞아요.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가 많기에 여기에 투자를 신규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보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샘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또 한샘을 다루게 되는데 실적입니다.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53,6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표님, 우리 그 코로나 열기 때 코로나 때요. 집에서 홈 인테리어 한다고 그때 한샘 이야기했던 이후로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길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소식으로? 이번 소식으로 이제 그동안이 많이 빠졌던 반등폭은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권에서 우리가 좀 신규로 좀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올해 이제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이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고 4분기에 또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매출이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으로, 즉 이슈에 따른 기술적 반등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한 5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 한 57,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홀딩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샘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가 계속 이어지며 우상향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10% 가까운 상승에 53,60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코스닥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2.3%에선 4%가량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5% 하락한 2,589.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